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약을 꼭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억지로 권한다는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약 같은 경우는 보약이다라는 의식이 많아요. 옛부터 보하는 한약을 많이 먹었고 철마다 보약을 먹는 경우가 일상적이었잖아요. 그래서 한약은 보약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몸이 문제가 없어도 튼튼해도 보약을 먹는 경우가 발생을 했죠. 한약이 갖는 의미는 한의사들한테는 매우 특별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한의학의 역사는 거의 한 5,00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5,000년 역사 속에서 한약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한의학 자체의 본질이랑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신농본초경이나 아니면 황제내경 그리고 그 위에 나온 상한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학의 기본 텍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 형태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책들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생리적인 병리적인 이론이 한 40% 정도 되고요. 한약 처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한 40% 정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침에 대한 얘기, 경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한약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서적의 대부분은 사실은 한약 처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침과 한약의 치료 기전이 좀 달라요. 침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적으로 막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치료해 주거든요. 경기가 막혀서 생기는 경락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삐었다거나 혹은 식체했다거나 아니면 극성적인 통증이 있다던가 하는 부분들, 내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흐르지 않는 부분에서 치료할 때 침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한약 같은 경우는 급성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효과가 좋아요. 급성적인 통증 이런 것들, 복통 같은 것들 아니면 삐었을 때도 한약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약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만성적인 내과적인 질환에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한약이 다 할 수 있어요. 한약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침이 다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침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세 번 침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많아봐야 두세 번 정도 맞게 되죠. 그러면 치료 횟수가 적게 되죠. 그래서 자극력이 줄어들 수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세 번씩 복용하기 때문에 침을 하루에 두세 번 맞는 거랑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한약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피부 치료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계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뭐냐면 침을 통해서 피부 질환에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계값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 히스타민 의존성 피부 질환의 침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침이 아토피의 가려움증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이야. 근데 그럼 아토피를 치료할 거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병을 치료할 때 그게 유의하려면 인계값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을 매일매일 맞아서 그걸 몇 달 동안 맞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침을 맞으러 다녀. 사실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효과적인 문제도 있어요. 병을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느냐라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계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침이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그 인계값을 넣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피부질환의 원인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피부질환은 만성적인 내과적인 그런 장부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간에 열이 많다던가 아니면 위에 열이 많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게 피부로 발현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육기적인 부분들, 한열 조습이나 이런 것들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몸에 습하거나 혹은 열이 많아지면서 피부질환이 발현되거든요. 이런 장부간의 문제나 육기적인 문제들을 침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상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약 자체가 인계값을 넘는데 효과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치료 비중을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약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아토피를 기준으로 보면은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도 한 8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드름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라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약침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생활관리도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치료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크겠죠.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고 있어요. 한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몸의 장부간의 문제들과 육기적인 문제들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치료하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약을 무작정 권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처방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도 유익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잉.
묘한인사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